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시간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그리고 역사 2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3학년 6반의 담임 선생님인 김효준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해서 또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예, 저희 선생님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또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게 될 학교 등교와도 관련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게 되는 역사 수업도 평상시처럼 하던 대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퀴즈를 풀고 계시는데요. 그 가장 마지막에 느낀 점을 쓰는 공간이 있죠.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정말 다양하고도 정말 기발하면서도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들을 많이 느낀 점으로 남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수요일 있죠. 거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리고 가장 솔직하고도 기발했던 여러분들의 느낀 점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우. 첫 번째 느낀 점입니다.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개혁안 중에 일부가 갑오개혁에서 반영된 것, 그리고 2차 갑오개혁에서 재판소와 같은 곳이 설치된 것을 보고 오늘날과 조금씩 비슷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느낀 점을 남겨줬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내용들, 그리고 이 갑오개혁의 내용들을 잘 연결해서 공부를 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나름대로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잘 쓴 느낀 점이라 할 수 있겠죠? 예, 두 번째 학생의 느낀 점이죠. 신분제도를 폐지해서 좋다. 또 점점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어서 짜증난다 라고 얘기를 써줬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역사 2를 공부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금 반감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조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감정이입을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아픈 부분이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우리 많은 학생들, 우리 B 학생을 통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의 또한 그런 생각들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진짜 헷갈리고 어려워졌네요. 흥미없던 역사도 재미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할게요. 흐흐. 네. 확실히 이 부분은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렵고 헷갈리기도 하는데, 예, 또 그만큼 아무래도 우리 조선 후기 또 근현대사 부분이 나름대로 스릴이 넘치고 또 안타까움이,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수업 준비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게 수업을 또 진행할 생각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또 재밌게 마음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내용 순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요,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삼국, 과연 어떠한 나라를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의미사변과 의미개혁입니다. 그래서 의미사변은 무엇인지, 의미개혁은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
악원 파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내용 순서 봤을 때 굉장히 단어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삼국 간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의 세력 다툼이었던 청일전쟁. 결국 이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조선에 대해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겠죠? 네. 청일전쟁은 일본이 승리하였다. 자, 일본은 청나라에게 승리한 이후에 기세 등등해집니다. 자, 그리고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자, 과연 어떠한 내용의 조약이었을까요?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는요, 청나라의 영토였던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요동반도가 어디냐고요?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네, 왼쪽으로 보시면은 베이징이 아주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자, 청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 그리고 요동반도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거죠. 자, 일본이 여기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조선뿐만이 아니라 청나라와 러시아에도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대단한 거죠? 자, 어깨뽕이 올라가고 수액이 넘치는 일본, 스웩. 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왜냐? 자, 청나라 다음으로 일본이 전쟁할 상대로는 러시아 자신들이 될 것 같았거든요. 자, 그래서 러시아는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아, 요동반도를 차지하면 안 된다고. 아, 돌려주라고 청나라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 3대1의 상황 속에서 밀릴 것 같다고 생각한 일본. 예, 결국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빼앗았던 요동반도를 결국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자, 삼국간섭이라고 하는 것은요, 러시아, 독일, 프랑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일본이 차지했던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줄 것을 간섭하는 게 바로 삼국간섭이었죠.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삼국간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요동반도, 노노, 돌려줘, 이렇게요. 자,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청일전쟁을 승리한 일본은 청과 이러한 조약을 체결하죠. 굉장히 긴 이름의 조약. 무슨 조약이죠? 그렇죠.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차지하죠? 베이징과 가까운 요동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러시아가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이끌고 일본에 간섭을 하죠. 삼국 간섭입니다. 그래서 요동반도를 일본이 포기하게 되고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좀 정리가 되시나요? 다음으로는 우리 두 번째,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 무엇인지 우리 바로 알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을미년에 일어났던 변, 을미사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간섭을 통해 일본이 서양 나라들의 끽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본 명성황후, 슬슬 러시아의 위력을 느끼고 러시아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친한 관련이 있는 조선 관리들을 선발하는 등 러시아와 짱친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일본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치열하게 청나라와 전쟁까지 벌이고 조선을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조선을 향한 해서는 안 될 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계획은 무엇이냐? 조선의 왕비였던 명성황후를 살해하게 된 거죠. 일본의 자객들은요, 경복궁을 휘젓고 다닙니다. 마음대로 침입해가지고요, 명성황후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살해를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비를 말이죠.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조선 정부는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을미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갑오개혁 시즌 3죠. 자, 첫 번째로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호는요,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특별한 이름을 만들어 그 해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제가 황제가 되면요, 2020년은 효준 1년이 되는 거고요. 2021년에는 효준 2년이 되는 거죠. 자, 을미개혁을 겪으면서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호를 을미개혁 때 사용했다는 거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은요, 자, 일본인데요. 자, 일본은 아직까지 천황이 있기 때문에 연호를 사용한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요, 조선에서 사용했던 음력 대신에 서양에서 사용하는 양력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원래 동아시아는 음력을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양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자, 조선도 나름대로 자, 일본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흐름을 맞추려고 이 달력 또한 세계와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양력을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요, 천연두를 치료하기 위해 종두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천연두는 그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이었어요. 자, 얼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자,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요,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천연두를 막기 위해서 종두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방접종, 주사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지석영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도해서 이 종두법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단발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여기 사진을 봤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남성분들 이 머리에 이렇게 꼬아서 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상투였는데요. 자, 을미개혁 때는요, 이 상투를 자르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남학생들이 하고 있는 우리 짧은 머리 있죠? 예, 그렇게 스타일을 하나로 쭉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머리를 국가에서 하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단발령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단발령은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을미개혁이 일어난 이후, 특히 단발령이 시행된 이후에 자, 이런 개혁 내용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야,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를 니들이 뭔데 자르라 말라 해. 니들이 뭔데? 이런 의견과
야, 우리 왕비를, 야, 얘 일본 사람들 죽였대. 야, 진짜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품게 돼요. 이런 상황과 이런 개혁 내용에 대해서요. 그래서, 자,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의병 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요. 그래서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이라 해서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내용, 일본에 불만을 가졌으면 의병까지 일으켰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 부분을 중점적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성황후가 살해된 그 을미사변, 그 이후에 을미개혁이 진행이 되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건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도를 사용했는데, 자, 바로 이 연도를 부르는 말,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연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을미개혁 때는 조선만의 연호를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음력 대신 새롭게 양력을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음력이 아니고 양력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전염병인 천연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실시합니다. 예방접종법, 바로 종두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조선의 모든 남자들에게 상투를 자를 것을 지시하는 명령이죠. 자, 이거에 따라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 자, 일본을 향해서 을미의병도 일으켰고요. 자, 세 글자. 그렇죠. 머리를 잘라라. 머리 발자, 그 다음에 자를 단자 해가지고 단발령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 파트인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아관파천. 전부 다 한자 뜻입니다. 한자로 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아관파천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을 직접 겪었던 고종. 자, 고종조차도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을미사변에 따라서 일본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자, 내 부인이 암살당한 게 굉장히 화가 나는구나. 그리고 근데 혹시 나도 이렇게 죽는 게 아닌가 두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으니까요. 굉장히 불안해서요. 왜냐? 정말 경비가 철통같이 돼 있는 경복궁을 그 일본 자객들이 슉슉슉 이렇게 뚫고 들어왔으니까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김치. 오 마이 갓 김치. 오 마이 갓 김치. 자, 그래서 아관파천을 고종임금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요. 고종임금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켰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밤중에 피신을 시킵니다. 자, 바로 무슨 얘기냐? 자, 러시아, 그 다음에 공사관, 그리고 그곳으로 옮겨갔다라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경복궁 안은 자, 엄청나게 경비가 잘 되어 있지만 우리 지난번 을미사변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일본과 힘이 비슷하거나 더 셀 것으로 생각되는 러시아, 그리고 이 조선에 있는 그 러시아 외교관이 있는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본도 이 고종임금을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요.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 파천,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경복궁. 그리고 한양에는 일단 왕이 없어요. 자, 왜냐하면 러시아 공사관은 조선 땅 안에 있지만
어떤 조선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는 영토가 아니었거든요. 자, 그렇게 돼서 이 왕이 자리를 비우게 된 이 조선,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왕이 없으니까 개혁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창 열심히 실시하던 의미 개혁도 중단이 돼요. 그래서 모든 개혁이 스톱됩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서양의 열강들, 굉장히 강력한 국가들 있죠? 이 국가들이 조선에 있는 정말 이 좋은 권리들, 나무를 베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철도를 본인 나라에서 깔고 기차를 운행하면서 돈을 받아낸다든가, 그 다음에 어디에 금을 캐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선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야금야금 다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 왕은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고, 개혁은 중단되었고, 그리고 서양 열강들이 조선을 점점 야금야금 이익을 취하는 것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갔던 사건, 아관 파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 갔었죠. 자, 바로 이것을 무슨 사건이라고 했냐? 바로 아관 파천이라고 했었고요. 자, 그 결과 이러한 일이 중단이 되었고요. 자, 여러 서양 열강들이 앞다투어서 조선의 권리를 침해했었죠. 자, 무엇이 중단되었죠? 그렇죠. 바로 을미개혁이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삼국 간섭,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을미개혁, 그리고 아관파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점점 역사, 사건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이 쌓이고요. 또 때로는 이해하거나 암기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 동영상은 제가 운영하는 이 계정, 유튜브 계정에도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 영상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제가 계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글에다가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때마다 저의 계정 잘 검색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 4교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